안녕하세요. 안산 온마음 센터장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명지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급하게 마련되어서 여러 가지 실수나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밤에 있었던 온 국민이 다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참사를 저희가 기억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애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나누는 그런 세미나를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급작스러운 부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여러 전문가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서도 이 유튜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굉장히 감사하게도 오마이TV 오연호 대표님이 이 애도 지원 특별 온라인 웨비나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온라인 오마이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애도 속에서 분향소가 차려지고 여러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도와 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애도와 위로의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래도 저희가 다 함께 추모의 묵념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접속해 계신 모든 분들도 잠시라도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추모의 묵념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한 추모의 묵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묵념 시작. 묵념 바로 네, 함께 묵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시간에는 애도와 위로의 말들, 추모의 묵념, 그리고 전 국민의 슬픔과 트라우마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부터 5시 반까지 제가 애도와 위로의 말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피해 유가족을 위한 애도 지원에 관해서 홍주연 전 서울시 동남심리지원센터 센터장님, 심리학 박사님이신 홍주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애도 지원, 이번에 20대가 제일 많지만 또 10대 피해자나 목격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학생들을 위한 애도 지원에 관해서 김은지 마음도닥 정신건강의과 의원 원장님께서 또 교육해 주시고요. 또 언론 취재, 또 언론 노출, 언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트라우마 공감 언론이라는 주제로 정찬승 마음드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이 강의해 주시고, 또 실무자 목격자를 위한 애도 지원을 현진희 대구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소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신문을 보니까 압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 압사 재난의 과정과 이해에 관해서
우리 김동훈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요. 또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저께죠. 어저께 이태원 참사에 대한 2차 성명서를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발표하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과 공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경향이 왔는 와중에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분들도 완쾌되길 기원합니다. 참사의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자주 접하는 베테랑 소방공무원, 의료진도 이번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비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트라우마 반응 또한 다른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는 이번 참사에 그 어느 사고 때보다 더욱 적극적인 재난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정부에 요청합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직후에 예상과 달리 현재 마련된 통합심리지원단 규모와 서비스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일반 국민들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이 참사의 1, 2차 피해자인 부상자와 유가족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 파악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격자, 재난 경험자, 구조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심리지원단과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를 찾는 국민이 폭증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의 서비스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서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두 번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목격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성격상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은 목격자와 응급구조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사 현장을 목격한 분 중 스트레스 반응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에는 통합심리지원단 정신건강상담전화 등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진 중에서도 현재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각 기관에서 제공 중인 자체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활용하시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통합심리지원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77-0199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운영해온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상담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 여러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회복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리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사의 충격을 받은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학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참혹한 광경에 노출된 경우에도 큰 충격과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초기에 올라왔던 사진 보고 정말 이게 어떤 외국에서 일어난 참사 현장인가 할 정도로 우리 사진이라고 이걸 믿어야 되나? 뭐 가짜 사진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그런 사진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진을 보고서 굉장히 힘들어 했던 분들도 지난 한 주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분들에게도 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학회에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에 노출된 초기에 나타난 스트레스 반응은 병적인 반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던 분들은 현재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난정신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자가건강진단을 받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1577-0199 통합심리지원단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제 언론, 특히 이제 인터넷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셨는데요. 학회에서 포털 및 웹사이트 운영자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 준칙에 따라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재난과 관련된 보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매체에서는 고인과 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가 존재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해서 학회에서 정부 또 해당 목격자와 참여자 그리고 국민 또 포털 및 웹사이트 운영자 분들에게 간곡한 이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의견을 부탁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재난으로부터 저희가 한 일주일이 경과되는데요. 이 재난 후 일주일간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 후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함께 구축해서 또 필요한 핫라인을 연결해서 여러 국민들과 또 행정 시스템들이 연계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자의 체계도 갖추는 것이 이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벌여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초기에 일어나는 여러 공포 반응이나 불안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안심,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동시에 취약한 그런 집단 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 시기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서 자살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지난 재난을 몇 차례 겪으면서 이 시기에 자살했다는 굉장히 마음 아픈 더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던 것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서 지난 일주일간 죄책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태원 파출소 분들, 용산구청 공무원분들, 당일 출동한 소방공무원들, 당일 여러
의료진과 함께 또 소방공무원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던 분들, 또 응급실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 현장 목격했던 다른 시민들과 취재 기자분들, 또 이 참사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는 분들, 또 비난의 한 대상이 억울하게도 되고 있는 이태원 상인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나친 비난이나 죄책감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큰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애도와 위로의 마음 그리고 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참사로 인한 슬픔과 그리고 그에 대한 애도, 또 이 갑작스러운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현재 어떤 분들은 슬픔과 애도 속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또 현재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힘들어 하면서 지내고 계시고, 사실 이런 반응은 모두 그럴 수 있고 모두 정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너무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픔에 관해서 애도도 잘 해내고 트라우마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즉 건강한 애도를 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바로 서로가 얼마나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또 진상규명과 같은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비난, 혐오, 은폐, 책임 회피, 또 잘못된 사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런 애도와 트라우마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애도 속에서 슬픈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슬픈 사람을 돕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커 파머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 운동자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마 아주 가까운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그 비탄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아주 힘든 애도의 터널을 통과하고 우울증 속에 지낼 때 이분을 위로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방문을 받지 않겠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해드렸지만 사실 이분을 진짜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을 위로하고 가거나 또는 잘못된 위로를 하거나 슬픔을 부정하거나 또 빨리 이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 파커 파머라는 분은 더욱더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때 깨달았던 것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법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우리가 더 다가설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로에 대해서, 공감에 바탕한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나누고 배울까 할 때
아까 파커 파머도 그렇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추천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부탁입니다. 원제가 영어로 please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리타 모렌이라는 분이 부탁입니다라는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또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쉽지 않은 위로를 그래도 공감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난 그곳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 아이가 있는 곳이 여기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적어도 지금은 그 아이가 고통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직도 그 아이가 왜 아파야 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사별의 아픔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도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사실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저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들어만 주세요. 내 아이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 시를 읽는 동안 사실 저도 4.16 참사 때 그 KBS 아나운서 김재원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됐고 정신의학 교과서에 나온 여러 설명법보다 이 시가 애도의 마음가짐, 애도의 위치,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에 관해서 가장 많은 그런 가르침을 준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를 몇 번이나 읽고서 애도의 장에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가 여러분들의 애도의 마음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시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가족들에게 피해를 겪는 희생된 가족들에게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위로의 말 10가지, 여러 위로에 대한 교과서나 텍스트 중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든지, 또 이런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본인이 다 알 거라든지, 또 하늘에서 더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더 고통스럽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 얘기한다든지, 다 괜찮아질 거니까 염려 말라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 신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이 말도 굉장히 아픈데 사실 이 말은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래요. 특히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 트라우마 속의 애도라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니 다 끝나버린 일이니 마음을 돌려라라든지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피해자 가족,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말들 10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말들은 어떤 말이냐 하는 것을 또 여러 자료에 의해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노력하겠다고 해주는 말, 또 지금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말씀해달라는 말,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겠다는 말,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는 말, 정말 안타깝고 애석하다는 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애통하다는 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말, 이런 말들은 오히려 위로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위로 속에서 그래도 공감과 지지와 연대를 받으신다면 우리 희생자 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견디는데 그래도 힘이 되는데요. 사실 그 아들을 잃었던 우리나라 소설가 분도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이제 경험담 소설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거를 쓰신 것처럼 지금 이 슬픔이 언젠가 사라지는 슬픔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가야 하는 슬픔이라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음껏 슬퍼라는 책에서 이 그레고리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슬픔의 성격에 관해서 또 이야기해 놓은 그런 시 귀절이 있습니다. 애도와 위로의 말들과 함께 우리들이 겪어내야 될 슬픔의 특성을 잘 설명한 이 슬픔의 베일을 벗고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실 슬픔이 우리를 늘 들락날락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슬픔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멀리서부터 밀려옵니다. 내가 만일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난 파도와 싸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몰려와서 나의 전우좌우를 다 덮고서 나를 부셔버릴지라도 난 그 파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파도는 내 앞에서 부서집니다. 나를 감쌉니다. 내가 파도와 싸우기에 힘을 내면 낼수록 더욱 지칠 뿐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슬픔과 싸우려 한다면 슬픔이 나를 정복해 버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슬픔을 누르려고 한다면 내 영혼에 착 달라붙어서 다른 것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울이나 비탄, 한없는 피로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슬픔의 파도에 항복하고 그 파도가 나를 움직여가게 한다면 슬픔은 나를 새로운 장소로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네,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학회 성명서, 그리고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한 일들, 그리고 애도와 위로의 말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저의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